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간호조무사 1등이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간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간호조무사 기출문제, 눈으로 푸는 귀간조 쪽집게 OX 영상을 귀로 듣는 목소리 인강입니다. 화면이 필요하신 분은 귀간조 쪽집게 기출문제 해당 회차를 보시고요. 이 영상은 복습 차원에서 목소리만 제공됩니다. 국시까지 쪽집게와 모의고사 시험지를 수시로 반복하시고 눈으로 볼 수 없을 때는 목소리로 들으면서 편하게 공부하세요. 임신부의 산전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임신 중독증 유무를 체크하기 위함이다. 입덧이 심한 임산부에게는 아침 식사 전 비스킷을 먹으라고 교육한다. 임신 중에 입덧은 3개월 이전에 나타난다. 임산부가 선생님 제가 요즘에 입덧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주면 된다.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세요. 소량으로 자주 드시고요. 과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른 음식, 예를 들면 비스켓, 크래커, 토스트 등을 드시고요. 수분은 하루에 3리터 이상 물 먹는 하마처럼 많이 드셔보세요. 임신부의 요통은 자궁이 커지면서 척추가 휘어지게 되는 요추 만곡이 원인이다. 높거나 너무 낮은 신발보다 굽이 약간 높은 신발을 신어서 허리가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복대를 착용하면 요통에 도움이 된다. 굽이 너무 낮은 신발보다는 약간 높은 신발이 더 좋다는 거. 줄넘기나 재채기 할 때 요실금하는 환자에게는 케겔 운동을 권장한다. 케겔 운동이 뭐야? 골반강 근육 강화 운동. 식도의 기능은 음식물의 통로이다. 그러면 공기의 통로는 기도겠지? 그리고 음식물과 공기의 공통 통로는 인두이다. 공기의 통로는 기도, 음식물의 통로는 식도, 또 음식물과 공기의 통로는 인두. 소화기관의 첫 부분, 입으로 우리가 먹으니까 소화시키잖아. 입이다, 입. 입은 연동 운동이 없는 부분이야. 운동 없이 연하, 내려만 보내니까. 식도는 연동 운동을 한다. 인두부터 위까지 음식물 및 수분을 운반한다. 식도 25cm, 음식물의 통로이다. 먹을 식이잖아. 음식물의 통로이다. 식도는 소화 효소는 없어. 인두, 음식물과 공기의 통로. 분만한 산모들에게 인공수유 시 교육할 내용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먹이는 거야. 분만 1기, 개구기 간호로는 태아 심음을 청취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그 문제 특징은 노인 부양비의 증가이다. 간호조무사가 입원 환자의 사용 침상 시트를 교환할 때는 환자가 없을 때 하는 게 좋겠지. 환자 부재시나 치료하러 갔을 때 교환한다. 개방 침상이지. 태아와 임신부 건강을 위해서 임신부에게 영양 교육 시 적혈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섭취하라고 하지? 임산부한테? 엽산. 엽산은 비타민 B9.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신경계 결손이 와.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복용한다. 유아기는 주위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빠른 운동, 감각적인 발달을 보이는 시기로 부모는 낙상과 사고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아는 몇 살이야? 1에서 3세잖아. 한참 애들이 뛰어다니고 차에 치고 다치고 자전거 타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유아의 사망 1위는 낙상, 사고기 때문에 유아기에는 낙상과 사고방지 교육을 부모한테 필히 해야 된다는 거지. 항생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투여하는 이유는 뭐야?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정해진 시간에 딱딱 먹어줘야 돼. 그래야 약발이 받아. 항생제는. 밤 수면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노인 환자에게 제공할 간호는 뭘까? 잠자기 전 소변을 보도록 유도한다. 뇌 척수에게 흐르는 척수의 부위는 지주막 하강이다. 요추 천자할 때 바늘의 깊이는 요추 3, 4번 사이에 척수의 지주막 하강까지 찔러 넣었어. 산모의 자궁이 2cm밖에 개대되지 않아서 난산일 때 옥시토신을 투여했다면 뭐가 필요할까? 자궁 수축의 시간 또 강도 측정이 필요하다. 분만 1기 난산일 때 진통 촉진을 위해서 실내를 좀 걷게 하는 게 좋다. 사용 후 남은 마약의 처리는 약국에 반납한다. 약장 관리에서 약장을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도난 방지일까? 아니야. 약의 오용 방지이다. 오용 방지.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끊었을 때 그 약물에 대한 갈망과 함께 심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금단 현상이다. 금단 현상 은근히 모의고사마다 나오네. 심한 갈망, 의존 현상.
내성 아니고 금단현상. 소변의 생성 및 배설 과정은 장관 외우라 그랬지. 장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이 순서도 잘 나오지. 신장, 요관, 신장, 요관, 장관. 요 순서. 요거 두 개만 바꾸니까. 환자의 위급한 증상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치료받을 시기를 놓쳐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거 뭘까? 이거 역시 주의 의무 태만이다. 임신 초기에 임산부가 감염되면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초래하는 질환은 임신 초기 하면 풍진이야. 임신 초기 풍진이야. 풍진은 90일. 또 그러면 임신 중기는 뭐가 있어? 매독이 있었지. 매독은 16주에서 20주. 임신 5개월. 그때 태아에게 그 탯줄로 감염이 되니까 그 전에 치료를 해야 된다. 임신 초기 그러면 풍진, 임신 중기 그럼 매독이야. 영유아의 대소변 가리기는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변, 대처문 폐쇄 12에서 18개월. 둘 다 대네. 대처문 폐쇄 12에서 18개월이었지. 대변도 12개월에서 18개월 때 가린다고. 소천문은 2달이라고 했었고. 소변은 언제 가릴까? 대변보다 더 늦게 가리네. 대변이 12에서 18개월에 가리고 그 다음에 18부터 24개월, 2년 정도 됐을 때 소변을 가린다. 밤소변은 3, 4세 더 늦게 가린다. 임신부의 산전관리는 늦어도 20주 이내에 산전관리를 받도록 한다. 임신 5개월 이전에 산전관리를 받아라. 그래야 매독도 발견하겠지. 매독이 임신 4, 5개월에 발견이 되고 풍진도 90일 만에 발견이 돼버리니까 3개월이잖아. 20주 안에 5개월 안에 무조건 산전관리를 받아라. 산전관리의 주기도 잘 나오는데 임신 초기부터 임신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월 1회야. 그다음에 임신 8, 9개월 2달 동안은 월 2회야.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이겠지. 그리고 임신 10개월부터 분만까지 마지막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산전관리의 시점은 언제일까? 임신이 의심되기 시작할 때부터.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산전관리의 시점이야. 왜? 뭔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임신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는데 감기약 같은 거 먹고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면 태아 기형아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산전관리의 시점이다.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 필까 말까? 의심되는 증상이 그런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잡아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겠지. 뱀한테 물렸어. 응급처치로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나 낮게 하나. 순환이 잘 되면 독이 더 퍼져버릴 거 아니야. 심장보다 높으면 혈순환이 잘 되니까 안 되지. 심장보다 더 낮게 한다. 뱀이 땅에서 기어다니잖아. 그냥 뱀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물린 부위도 낮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 혈순환이 잘 되면은 독이 더 퍼지니까 순환이 안 되게 하는 방향으로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환부를 아래로 움직이지를 않아야지 순환이 안 되겠지. 물 마시면 안 돼. 물 먹어서 독소를 빼는다 아니야. 순환 더 잘 돼서 먹으면 안 돼. 정맥혈을 묶는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묶어준다. 혈액의 대표적인 혈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며 백혈구, 식균작용이지? 백혈구를 WBC라고도 하는데 WBC가 뭔지 몰라서 또 틀리더라고. WBC, 화이트 블러드 셀 백혈구. 분만 직후 산모관으로 우선 관찰할 사항은 자궁 수축, 맥박, 혈압이다. 바이탈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되지. 침을 맞을 때 환자가 편한 자세로 누워있게 한다. 인체의 내부 장기 5장, 6부, 7정, 5미, 5축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 5장, 간, 심, 비폐, 신. 간, 심이야, 심. 심장할 때 심. 비폐, 신. 이 신은 신장. 그리고 6부는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야. 5장과 6부를 연결시켜볼게.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이야.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비위, 비위장, 폐, 대장, 신, 방광이야. 7정, 노희사비공, 노희사비공, 노, 분노, 희, 기쁨, 사, 생각, 비, 슬픔, 공, 두려움. 5축, 개, 양, 우마돈, 닭, 양, 소, 말, 돼지. 오미, 맛, 신함산, 고감,
시남산 고감, 시남산 고감, 신 매운맛, 함 짠맛, 함 짠맛, 산 신맛, 고 쓴맛, 감 단맛이야. 이거 연결해서 맨날 시험 문제 나오지. 간심 비패신, 노희사비공, 개양우마돈, 신함산 고감. 간이 어떤 기능이 있어? 여자의 생식기, 손톱 하면 간이야. 그 다음에 심, 조혈 기능, 또 정신과 관련이 있다. 또 비, 순환 기능, 또 폐, 기운, 공기, 또 신, 남자의 생식기와 관련돼 있다. 여자의 생식기가 간이야. 신이 왠지 신장이고 방광이어서 여자 생식기일 것 같잖아. 아니야. 신은 남자의 생식기. 치과 진료 시 치과 진료 의자에 앉거나 내려올 때 포지션은 수직 자세이다. 위아래로 의자가 치과 가보면 의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되잖아. 수직 자세이다. 참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입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반사시켜 비쳐 보이게 하는 치과 기구는 치경이다. 치경은 입 안에 이렇게 반사시켜 보이는 거울. 라이트랑 이거를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이트는 조명이야, 조명. 입 안을 비추는 조명. 체어 위에 이렇게 붙어있는 라이트, 조명이란 말이지. 프레쉬 같은 거죠, 프레쉬. 우리나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기물 처리법은 우리나라는 땅에 묻는 거야, 매립법. 처리 비용이 가장 낮음, 또 공정이 간단하다, 또 고형 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한다. 냉장고 막 이런 거 그냥 우린 다 땅에 묻어버리네. 초등학교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을 하려고 할 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범 교육이다. 손 씻는 걸 뭘 말로 하겠어. 이렇게 씻는다고 보여주면 되니까 시범 교육이다.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에 그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는 폐기물 부담금이다. 이거 진짜 헷갈리는데 이 말에 답이 있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시킨다. 폐기물 비용을 부담시킨다. 폐기물 부담금이야. 폐기물 부담금은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물건을 만들 때 제조업자라든지 수입업자에게 부담을 아예 시켜서 물건이 나오는 거야. 폐기물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는 폐기물 부담금이다. 폐기물 부담금, 기저귀 등의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이 글에서 요점을 잘 봐야지. 폐기물 비용을 부담시키니까 폐기물 부담금이라.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 4가지가 있어. 탄소세, 환경 개선 부담금, 안전관리 예치금, 공해 배출 부과금. 이건 뭘까?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 환경 개선 부담금. 탄소세,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으로 사용 연료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세를 부과하는 종량제이다. 안전관리 예치금은 공사 현장 방치 시에 미관 훼손, 또 안전사고 발생 처리 예치금 제도이다.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경유 소비자 환경 개선 부담금, 또 폐기물 비용 부담, 폐기물 부담금, 또 공해 배출 부과금, 이건 과징금, 벌금이고, 중요한 거는 폐기물 비용 부담시키는 거 폐기물 부담금이다. 경유 소비자 환경 개선 부담금이다.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이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 환경 개선 부담금. 또 뭐 생산자, 수입업자,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거 폐기물 부담금. 보행장애, 골 연화 등을 일으켰을 때 의심되는 물질은 카드뮴이다. 카드뮴, 이따이 병. 과하면 백내장과 화상을 일으키는 광선은 적외선이다. 적화, 적외선은 화상, 자살, 자외선은 살균작용. 적화, 적외선은 화상, 자살, 자외선은 살균.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 화상 입었다. 이건 뭐냐? 그럼 적외선, 적외선이라는 거. 부유물이나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인공정화법은 침전법이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포함된다. 의료복지시설에서는 요양자가 들어가.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뭐가 있을까? 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이 있다. 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가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의료복지시설에는 요양,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또 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 복지관, 노인 교실, 경로당, 복지관, 교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요양, 목욕, 주야간, 단기 보호가 있다. 집단 보건교육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행동 변화. 집단 보건교육. 굉장히 좋네.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통조림 원인식품으로, 통조림 하면 뭐야? 보톨리누스균이지? 치명률이 높은 식중독균, 신경계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균은 보톨리누스. 통조림 하면 통보, 보톨리누스균. 다수가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환기가 불량할 때 환기불량, 다수 밀집, 군집독이지. 불쾌감, 두통, 권태 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군집독 때문이다. 보건교육의 목적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보건교육의 목적은 스스로 인식하고 건강을 증진하라. 스스로가 들어와야 돼. 금연 교육 후 대상자에게 확인할 사항은 뭘까? 금연 교육을 했으니까 금연을 하는 게 확인할 사항이겠지? 행동의 변화이다. 태도의 변화이다. 직업병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정의 질병이다.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하는 특정의 질병인 거.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는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인구의 2배가 넘는 뭐야? 피라미드지, 넘는. 저개발 국가의 인구 유형은 피라미드형이다. 그 성별 인구 구성,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지, 돈 버는 인구 15에서 64세, 비경제활동 인구, 돈 안 버는 인구지, 유소년 또는 노인이고 0에서 14세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는 5가지의 모양이 있었지.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 별형, 표주박형. 피라미드형은 인구 증가형, 유소년 인구가 노인 인구 2배보다 더 클 때, 넘을 때. 그리고 종형은 인구 정지형이지,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2배와 같을 때. 또 항아리형은 방추형이라고도 해.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 인구의 2배가 더 노인 인구가 훨씬 많아. 그러면 항아리형, 방추형이야.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문화센터 가서 항아리 빚는다고 했지. 별형, 도시로 별 따라온 거지. 돈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야. 표주박형, 농촌형이지. 돈 버는 인구가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전체 인구의 50% 이하이다. 우리나라는 무슨 형이야? 항아리형은 감태기. 항감. 왜 불러? 항아리형은 감태기니까 항감이라고 불렀지. 항감 그랬어. 또 지역사회 간호수행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은 패밀리, 가족이다. 노령화 지수 공식 뭘까? 노령화라는 거는 돈 안 버는 사람 분의 노인 곱하기 100이야. 돈 안 버는 사람이 누구야? 0에서 14세 인구지. 유소년 인구 분의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바로 노령화 지수의 공식이라는 거. 이거를 분모분의 분자, 이거를 말로 풀으면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에 대한 고령 인구이다. A에 대한 B, 뭐야? A분의 B라는 소리지? 병원체가 침입하였으나 임상 증상이 전혀 없이 병원체를 배출하는 복균자는 건강 복균자이다. 헬스 복균자네. 증상이 전혀 없어. 포커페이스가 장난 아닌 거야. 뭐가? 건강 복균자가. 본인은 건강해. 근데 병원체를 뽕뽕 배출한다. 임상 증상이 전혀 없다. 건강 복균자. 무섭지? 건강 복균자. 건강보균자는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고도 처음부터 전혀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발병을 안 하는 보균자이다. 가장 관리가 어렵겠지. 전혀 티가 안 나는데 옮기고 있으니까, 병원체를 배출하고 있으니까. 건강보균자. 또 현성감염자. 현성 나타났다 이런 뜻이야. 환자야, 환자. 명백하게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사람, 환자지. 현성감염자, 환자. 또 잠복기 보균자가 뭐야? 발병 전 보균자라는 소리지.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상이 발견되기까지의
기간이 잠복기 보균자다. 최근 결핵 환자 발생 증가로 학교보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은 집단 검진이다. 집단 검진 뭐야? 간접 엑스레이 촬영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찍는 엑스레이. 만약에 투베르클린 검사 했는데 양성이야. 이때는 무슨 촬영해야 돼? 직접 촬영. 직접 촬영이라는 거는 뭐 CT나 MRI처럼 조금 더 그 디테일한 촬영이 되겠지. 간접 촬영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찍는 그냥 엑스레이. 집단 검진은 그냥 일반 엑스레이, 간접 촬영을 찍는 거고, 이제 투베르클린이 양성이 나왔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질병의 진행 정도를 알아본다던가 해야 되니까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는 거지. 피임법 선택 시 고려할 점은 피임의 실패에도 태아와 산모에 해가 없어야 된다. 그렇지. 피임 실패했는데 기형아 나오면 안 되잖아. 큰 해가 없어야 한다. 자연재해인 쓰나미를 직접 겪은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그 환자의 회복기 대처법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야 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뭐라고 하지? PTSD라고 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어떤 심리적인 반응, 정신적인 후유증인데 신체적 학대, 뭐 심각한 사고, 자연재해 후유증, 성폭행 후의 이런 정신적인 후유증과 심리적인 반응을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회복기의 4단계, 이것도 문제가 나오는데 객관적으로 바로 잡아준다. 대상자를 이해하고 비논리적 사고를 교정해준다. 벗어날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비논리적인 사고를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런 공포와 정신적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된다.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가족에게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준다. 스스로가 항상 중요해. 적정 기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거야. 지역사회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 방문 시 어떤 장점이 있을까? 방문을 우리가 했어. 그렇다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 건강관리실과 그 가정 방문을 많이 비교하는데 건강관리실의 장단점은 뭘까? 일단 장점은 같은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다. 또 간호사의 시간과 비용 소모가 적다. 다 그냥 그 자리로 모여주니까. 하지만 단점은 뭐가 있을까? 가족의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 가족이 오는 건 아니니까 환자의 건강만을 관리 관찰할 수 있다.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기는 5년마다이다. 보통 계획은 다 5년마다였어. 결핵, 감염병, 정신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 다 찾아봤는데 다 기본교육은 5년마다야.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야. 보복이. 결핵, 감염병, 정신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 우리 교재에서 배우는 모든 의료법의 기본계획은 다 무조건 5년이라는 거야. 대통령도 5년마다 뽑잖아. 그냥 기본적인 계획은 다 5년이다. 그 대신에 실태조사는 다른 게 하나 있었지. 구강보건법에서 실태조사는 3년이야. 치과는 무조건 다 3333이야. 또 혈평이 혈액관리 정기평가는 2년이다. 이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간다.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는 전구장판이다. 전혈, 구, 농축 적혈 구, 장, 신선 동결 혈장, 판, 농축 혈소판이다. 그러면 혈색소는? 이건 안 돼. 혈액제제 아니야. 백혈구? 이거 안 돼. 2개 안 돼. 색소 안 돼. 백혈구 안 돼. 나머지 전구장판, 전혈, 구, 농축 적혈 구, 장, 신선 동결 혈장, 판, 농축 혈소판이다.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이 다 혈액 제제라는 거.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고령자이다. 고령자는 돼. 또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될 수 있는 사람 두 종류 뭘 썼지?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일단 PP 안 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돼. 본인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누군가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겠지. 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안 돼. 금전적인 문제가 지저분한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또 해당 정신질환자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이 정신질환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의무자가 되면 재산을 다 뺏을 수가 있겠지. 또 그 배우자도 안 된다.
또 미성년자는 항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 행방불명자 안 돼. 뭐 본인이 행방이 불명됐는데 누구의 보호 의무자가 되겠어. 또 보호 의무자로 이행할 수 없는 자, 뭔가 이행할 수 없는 자도 안 돼.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시험에 나오는데 PP 안 돼.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된 사람 안 돼. 소송 중인 사람 또 그 배우자 안 돼. 미성년자 노, 행방불명자 노노. 또 보호 의무자로 이행할 수 없는 자 안 돼. 고령자는 되지. 나이 먹었다고 안 되진 않겠지.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계획은 일단 7가지 기본 계획 수립 뭐가 있어?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이런 문제도 나오잖아.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계획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맞는 건지를 봐야 되잖아. 일단 구강보건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사업 되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되고, 그리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이 뭐야? 물에다가 불소를 타서 충치를 예방하자. 이게 구강보건 사업이겠지.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 불소도포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이건 같이 묶여 있고 임산부 영유아 묶여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구강보건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야. 뭐 보복령 이런 거 아니야. 대통령. 구강이 굉장히 중요하네. 국민들아 입속이 건강해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다. 백내장 수술 후 한 달간은 수면 시 눈을 비비거나 외상을 입지 않도록 플라스틱 안대를 착용한다. 백내장 수술 후 환측을 위로하고 기침 등 압력을 피하며 안구 운동을 최소화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환자를 이동 침대로 옮길 때 간호조무사의 신체를 보호하는 자세는 양다리를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또 구강 체온을 재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면 몇 분 후에 측정하나 온도 변화는 30분 후에 측정한다. 임종을 앞둔 노인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이다. 죽었어도 귀가 들린다고 하니까 그때 가족이라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 좋겠지. 무의식 환자에게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기구는 이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발지지대 또 같은 말로 족저 굴곡 하수족이다. 계속 누워만 있으면 발이 그냥 쭉 뻗어서 땅을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발바닥을 지지하는 것처럼 발 지지대를 해준다. 열 램프의 치료 시 주의사항은 뭘까? 화상 입을 수 있잖아. 5분마다 피부를 관찰한다. 목발 짚을 때 힘 어디다 줄까? 손바닥에 줘야 돼. 겨드랑이에 주면 안 돼. 수술 후 회복기 환자에게 어떤 음식 줄까? 연식. 또 치질로 인한 만성 빈혈이라면 어떤 빈혈이야? 철분 결핍성 빈혈이다. 빈혈 환자에게 철분 제제를 투여하는 이유는 뭘까? 정상적인 적혈구 제조를 위해서이다. 빈혈의 종류, 적혈구 파괴 속도가 빨라서 깨지는 건 뭐야? 용혈성 빈혈. 또 철 함유량이 정상보다 저하된 상태, 철분 결핍성 빈혈. 철분 결핍성 빈혈은 비타민 C 처방하고 철분 제제를 투여한다. 또 비타민 B12가 부족해. 이거 뭐야? 악성 빈혈. 위암 발생을 주의해야겠지. 또 골수의 조혈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뭘까? 재생불량성 빈혈. 얼음 주머니는 그 주머니의 얼음을 어느 정도 채우지? 2분의 1에서 3분의 1, 한 반 정도는 채워야 돼. 병원 물품 재고 관리의 이유는 낭비를 줄여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리잖아. 낭비를 하면 안 되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난청 환자와 말할 때 서로 마주보면서 자음으로 분명히 발음한다. 자음을 분명히 발음하래. 폐수술 환자는 반자위를 취한다. 상체를 올려준다는 소리지. 복수천자 자세는 좌위, 반자위이다. 흉강천자의 자세는 어떻게? 앉은 자세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팔에 머리 위로 엎드린다. 엎드리는 거야. 자국 내에 엎드리는데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밥상 같은 거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양손을 엎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엎드리는 거지. 자국 내 태아 위치 교정에는 슬흉이가 적합하다. 또 인플루엔자 환자를 간호할 때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간호사는 뭘 착용할까? 마장가, 마스크, 장갑, 가운.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서 중요한 점은 모와 모를 같은 높이로 놓아주는 걸까? 팔과 심장의 높이가 같아야 혈압이 정상으로 나온다. 마약성 진통제 복용 시 일시적으로 호흡 감소를 야기할 수가 있다. 모르핀이지 모르핀. 호흡수가 감소한다는 거.
정상 호흡수가 12에서 20회잖아. 12회 이하인 경우는 모르핀 투여할 때 조심해야겠지.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 대변에 자멸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검사를 할까? 대변에 자멸이 나타나서 대장 검사가 아니야.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한다. 전신 마취 후 무기폐 등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는 이거는 모의고사 거의 2회에 한 번씩 계속 나왔던 문제라서 이거는 국시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맨날 나와. 전신 마취 후 무기폐 등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는 심호흡, 조기 이상, 기침권장, 체위 변경이다. 이 문제가 왜 맨날 나오는지 생각을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심호흡을 안 시켜준다거나 조기 이상을 얘기를 안 해주고 뭐 기침하세요, 체위 변경 이런 걸 우리가 안 해줬을 때 정말 살려고 수술했던 사람들이 호흡기계 합병증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니네들이 알아라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전신 마취 후 무기폐 등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는 심호흡, 조기 이상, 기침 권장, 체위 변경이다. 굉장히 중요하지. 배변을 위한 관장 시의 체위는 좌측 심스위, 좌측 심스위 왼쪽으로 틀어서 다리 이렇게 하면서 심호흡을 시킨다. 치료 목적으로 미온수 목욕할 때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다. 그래야 열이 내리겠지. 짜잘한 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서해부나 겨드랑이, 경정맥 등의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을 집중적으로 미온수 목욕을 해야 열이 좀 빨리 떨어진다는 거. 말초 혈관인 손발은 오히려 따뜻하게 하는 것이 열을 더 떨어뜨린대. 다 차게 한다고 열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초 쪽은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는 게 열이 더 떨어진다. 치료 목적으로 미온수 목욕 시 체온이 내려갈 때까지 3번 이상 반복한다. 체온보다 그 낮은 온도 몇 도? 미온수 63이었지? 30에서 33도 20분에서 30분간 시행한다. 전립선 수술 후 한동안 유치 도뇨관을 지닐 때 그 주의사항은 뭘까? 도뇨관을 잠그지 않고 주머니는 방광 아래 놓는다. 유치 도뇨 주의사항, 도뇨관을 잠그지 않는다. 도뇨관이 꺾이지 않게 한다. 방광 아래 놓는다. 역류되면 안 되니까. 소변 배액 주머니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폐쇄형을 유지한다. 주기적으로 비워준다. 잠그지 않는다. 꺾이지 않게 해라. 방광 아래 놔라. 폐쇄형을 유지해라. 이게 중요해. 전신마비로 침상에서 머리를 감길 때 방법은 환자를 침상 가장자리로 옮기고 낮은 베개를 대어준다.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 환자를 침상 가장자리로 옮기고 목에 낮은 베개를 댄다. 웨이도를 솜으로 막는다. 귀를 막거나 수건으로 눈을 덮어준다. 혼돈된 환자가 주사바늘이나 그 삽입한 튜브를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 보호대는 장갑 억제대이다. 주사 바늘, 이런 튜브 이런 거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갑 억제대야. 소아는 팔꿈치 보호대를 쓰지. 그럼 이건 뭘까? 진압력이 상실된 혼돈 환자나 진정제 투여한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서 사용한다. 재킷 보호대야. 재킷 보호대. 자해, 폭력적 행동을 보일 경우 안전하게 이동시킬 때 사용한다. 재킷 보호대. 나는 그 진압력 상실 혼돈 환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재킷 보호대인 줄 알았는데 혼돈된 환자가 주사바늘이나 삽입한 튜브를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바늘, 제거 이건 무조건 장갑 억제대이다. 귀로 듣는 쪽집게 11회 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귀간조를 춤추게 합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안녕.